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공부법 꿀팁 1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야외에서 녹음 중이라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12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하라. 회사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길래 또는 도피성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지 회사에서의 평판이나 친구 관계, 돈, 시간 이런 걸 다 포기하고서도 도전할 마음이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력과 돈, 시간을 잃고 결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원해서 도전했어야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 유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아무리 친한 회사 사람이라도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퇴사를 생각해서 일을 대충 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요. 동창이나 친구들한테도 괜히 말했다가 한마디씩 얹히는 조언 아닌 조언도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해놨는데 합격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만 커지게 됩니다. 소문은 빠르고 한 번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절대로 들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욕심 내려놓기. 회사에서 잘 보이려는 욕심을 내려놔라.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월급 루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들 눈치 때문에 회식에 참석하거나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일, 점심시간에 팀원들과 어울리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은 무조건 혼자 먹었고요. 회식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이건 내가 조금만 시간 더 투자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욕심도 많이 내려놨어요. 모의고사나 수능 때도 적절히 핑계를 대면서 휴가를 썼고요. 회사 일이 많을 때는 팀원들 커피 마실 때 저는 야근 안 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서 일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잘 보이란 욕심을 버리고 일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쏟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 체력 세이브. 출퇴근 시간을 줄이자. 저는 회사에서 2, 30분 거리에 살아서 출퇴근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아침은 맨날 똑같은 빵이랑 커피로 때웠고, 출퇴근길이나 밥 시간에는 인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짜투리 시간 활용 첫 번째인데요. 이동 시간과 점심 시간의 인강 듣기입니다. 저는 길을 걸어 다닐 때, 샤워할 때, 집안일 할 때 등등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모든 짜투리 시간에 인강을 들을 수 있으면 EBS 엄성경 선생님 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소설이나 희구 같은 거는 줄거리를 기억할 정도로만 한두 번씩 들었고, 고전시가, 현대시, 수필은 저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두세 번 이상씩은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버스에 앉아서 인강을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김지영 선생님 V복화를 들었어요. 메가패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영어의 단어 확장성을 높여주는 강의라서 책은 굳이 안 사더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짜투리 시간 활용 2, 요점 수첩 활용. 진짜 안 헤어지거나 수학에서 내가 정말 캐치 못했던 발상 같은 거,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틀린 핵심 단어 같은 거를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볼 수 있을 때 봤습니다. 일곱 번째, 짜투리 시간 활용 3. 회사에서 멍 때릴 시간에 공부 생각하기. 회사에서 좀 짬이 날 때가 있잖아요. 메일을 보내놓고 회신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회의 30분 남아서 잠깐 대기해야 될 때. 이럴 때 짬이 나면 엑셀을 켜고 전날 배운 거 백지 복습을 하거나 괜히 영어 자료 찾아놓고 읽으면서 문장 형식 분석해보기도 하고, 영어 문서에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좀 일하는 척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멍 때릴 시간에 최대한 공부랑 연관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적인 인간관계도 홀딩. 저녁 시간 주말은 친구보다 공부.
친구 약속 거의 다 끊었고요. 결혼식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안 갔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말과 퇴근 시간은 정말 직장인들에게 공부 황금 시간이거든요. 제 경쟁자는 주말 주중 상관없이 종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일 각각 10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중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어서 뭐 크게 모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적인 인간관계도 홀딩하고 정말 공부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9번째, 공부 환경 세팅. 집, 회사, 독서실, 집, 요 생활을 루틴화 했고요.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자고 빨래만 했어요. 회사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독서실로 바로 갔고요. 그래서 고민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피곤한데 독서실 가지 말고 집에서 인강만 들을까? 후회하려나? 그냥 독서실 갈까? 뭐 이런 고민들 일 끝나면 머리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이 끝나면 독서실로 가는 게 당연한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화 했고요. 사실 독서실에서 너무 오랜 기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루즈해질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막판 파이널에서는 독서실까지 오가는 시간도 아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파이널 시기랑 집중이 안 될 때 한두 달 정도는 집에 공부방을 세팅을 해서 집에서 눈 뜨면 바로 책상 앞에 앉고 이런 생활을 루틴화했습니다. 10번째, 체력 관리. 운동은 짧고 굵게.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너무 많은 운동, 너무 자주, 너무 오랜 시간 운동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 체력이 떨어지는 거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리프레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잠을 줄이는 거는 정말 비추고요. 특히 수능의 경우에는 두뇌 회전이 필요한데 나이 많은 저 같은 수험생들이 잠을 줄이게 되면 그 전날 공부한 걸 그냥 줄줄 흘리게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절대 머릿속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은 충분히 자고 한 3, 40분 정도 러닝머신 뛰는 걸로 체력 관리를 했습니다. 11번째, 한 번의 루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기. 회사는 변수가 많잖아요. 부득이하게 멀리 출장을 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급한 일로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 번의 루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한테 맞는 공부 환경 세팅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무료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공간을 바꾸거나 루틴을 바꿔보면서 너무 강박을 갖지는 않되 생각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에게 딱 맞는 루틴을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절대 목표 공부량을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점수가 직장인이라고 뭐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난 직장인이니까 수능 특강 못 봐도 되겠지. 아니면 직장인이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10월부터 시작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시지 말고 어떻게라도 조금 더 공부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지, 좀 더 많이 공부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가면서 목표는 타협하지 않되 효율성을 높이고 한 번 할 때 확 집중해서 하시는 그런 공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2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